진짜 심한 폭식은 의식이 좀 끊겼다. 정신없이 먹었더니 시간이 막 갔다.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나 쓰레기야. 운동해야 돼. 토해야 돼. 일부러 설사약 같은 걸 먹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폭식이다 그러면 내과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엄밀히 말하면 폭식 관련 장애는 정신과 질환으로 분류가 돼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얼만큼 먹어야 돼요? 뭐 몇 칼로리예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제일 핵심은 조절 능력의 상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만큼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뭔가를 먹을 때 조절 능력의 상실인 게 폭식의 정의고, 과식은 그냥 많이 먹는 거고, 폭식은 조절 능력이 좀 상실이 돼서 진짜 심한 폭식은 의식이 좀 끊겼다. 정신없이 먹었더니 시간이 막 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 보상 행동이 있냐 없냐로 또 두 가지 진단명으로 나뉘거든요. 내가 일단 폭식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 좀 취소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막 죄책감도 느끼고, 그럼 오늘 나 이거 운동해야 돼. 토해야 돼. 일부러 설사약 같은 걸 먹어가지고 어제 먹은 걸 어쨌든 빼내려고 하는 이런 보상행동이 있으면 신경성 폭식장애라고 하고, 그런 보상행동이 없으면 그냥 폭식장애라고 해요. 보상행동이 있는 분들의 체중은 정상이거나 정상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고, 보상행동이 없는 폭식장애는 정상 체중보다는 쪄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폭식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먹는 행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껴요. 사실 우리 먹는 즐거움도 있는 건데 특히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안 먹으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로 혼자 먹어요. 폭식이 대부분은 혼자 있을 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낮에 뭐 일하고 뭐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뭐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같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혼밥을 한다 그래도 내가 먹는 걸 누가 보기 때문에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고 창피해 하시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좀 마음 편하게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이미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먹는 행위에 대한 어떤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잘 못 먹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쭉 굶는다거나 오늘 운동을 막 몇 시간 해야 돼 좀 이렇게 과도하게 질책하는, 그래서 폭식 이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폭식하는 시간 외에도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기분이 별로고 어제 먹은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나고, 사실 폭식을 안 할 때도 굶고 운동하고 토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폭식을 해요. 그러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럼 되게 오래 참아요. 그럼 또 터져요, 문제가. 그래서 폭식, 절식, 다이어트, 그 다음에 또 폭식,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거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뭐 아니면 도. 내가 오늘 과자 비스켓 하나 먹을 수 있고 자기 전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근데 그러면 오늘은 진짜 실패했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비스켓 하나 먹고 과자 한 봉지 먹고 내일부터 또 그냥 살면 되는데 확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본인을 가혹하게 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사실은 좀 폭식 환자분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긴 해요. 폭식장애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식사예요. 어제 폭식을 했어요. 그럼 뭐 간헐적 단식하세요. 오늘 아침 조금만 드세요. 이게 아니라 어제 폭식을 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공복을 오래 만들지 말아라. 4시간마다 뭔가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루 3끼 드시고 중간중간 간식들, 그리고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또 규칙적으로 들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폭식이나 다이어트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참으면서 뭐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효능감을 느끼고 운동하면서 재밌기보다는 다이어트 경험, 운동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힘든 거를 그렇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결국은 이 힘든 거는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폭식을 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아침 운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운동이나 시기가 나를 처벌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거여야지, 내가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나 쓰레기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폭식 행위는 좀 반복이 돼요. 스스로를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폭식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먹을 땐 먹는 거에만 집중해라. 휴대폰 보면서 TV 보면서 하시지 말고 입안의 식감을 느끼게, 라면을 먹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음식의 속도도 좀 줄어들고, 허겁지겁 먹지 않아도 어쨌든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 뇌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발생을 하면 보통은 이제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을 찾는데 그것들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뇌는 효율충이거든. 사실 우리가 살면서 5분 안에 나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 뇌는 기분이 좋아지네? 그러니까 자꾸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막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친구나 남자친구와 막 문제가 있었어. 그럴 때 먹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뇌가 작은 스트레스만 받아도 야 그거 있잖아, 그거 기분 좋아지더만. 그래서 음식을 또 자꾸 찾게 만드는 거예요. 술을 마실 때도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길이 처음에는 막 엄청 큰 스트레스, 그럴 때 술을 드셔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아니어도 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의지의 문제로 보고 자책하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고, 뇌를 잘 이해하고 그 보상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약도 사실은 필요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울, 불안 문제가 너무 두드러지는 경우라면 조절하면서 폭식도 같이 가면 도움이 될 수 있고, 다이어트하고 뭐 폭식하고 실패했다란 속상함에 또 다이어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거든요. 다이어트가 너무 가혹할 수 있다. 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너무 세게 잡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 3개월에 몇 킬로 뺐다 막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서 그게 좀 정답인 것처럼, 연예인 입금 후 입금 전 다이어트 광고들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너무 가혹한 거거든요. 다이어트 몇 킬로 감량은 목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내 삶이 가야 되는 방향은 다른 걸 잡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다이어트를 왜 하는데? 내 인생의 목표가 5kg 빼고 10kg 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수원을 가는 게 목표인데 그럼 수원을 못 가면 내가 실패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남쪽으로 가는 게 가치라면 용인이나 천안이나 이런 걸 가도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큰 방향성을 잡으면서 그 안에 다이어트가 들어가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5kg를 빼지 않았더라도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거든요. 나한테 어떤 유연함, 운신 가능한 여러 가지 스페이스를 나한테 좀 줘야 되는데 너무 그 목표 자체가 되게 경직되고 그러면 힘들어요. 실패 아니면 성공이 되니까.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되게 건강한 거는 생각이 유연한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걸 해야 행복해져. 이렇게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그게 잘 안 될 때. 그리고 그걸 했는데 행복하지 않는다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다이어트하는 목적이 도대체 뭔지, 죽기 전에 나는 어떤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어를 생각하면 내 삶의 방향이 좀 나오거든요. 그럼 다이어트가 그렇게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